앞서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이력서를 잘 쓰는 방법과 면접 프로세스, 그리고 면접 중에 면접관들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질문, 내가 해야 되는 질문 등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그거를 약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면접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근데 요즘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이력서를 아무리 잘 써도 그 이력서를 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 됐어요. 하지만 경기는 나빠지기도 하고 다시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면접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제가 경험했던 그 경기가 안 좋았던 시절,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취업난을 극복했는지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제 커리어에서 겪어봤던 어떤 그 경기가 나빴던 시점, 사람들이 구직을 하기가 힘들었던 시점은 대략 한 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삼성전자 다닐 때 IMF가 한번 터졌고요. 이때는 뭐를 느꼈냐면은 평생 직장이라는 게 이제 사라지겠구나. 그런 거를 어렴풋이 느꼈었고, 미국에 와서 닷컴버블 꺼지고 9/11 터지면서 그때 정말 경기가 나빴었거든요. 제가 다니고 있던 스타트업도 펀딩을 추가로 못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헐값에 팔렸고, 이때 정말 집값부터 시작을 해서 개발자의 몸값도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9/11이 회복된 한 2003년 말부터는 지금까지도 시니어 개발자의 몸값은 그렇게 내려간 적은 없다고 보여져요.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왔고, 한 2015년 그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이런 트렌드가 약간 꺾였던 게 리먼 사태 때예요. 그때는 시니어들의 몸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주니어들, 신입들이 구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상당수의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잡을 못 잡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들이 있었고요. 리먼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부터는 정말 개발자 세상이었죠. 부트캠프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모든 사람들이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할 만큼 화랑이었는데, 그러다가 팬데믹 터지고 잠깐 주춤했다가 또 좋아지는 것 같더니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요즘은 전체적으로 이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경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나빠졌으면 또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거. 그래서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점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급한 마음에 빠르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고, 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이력서를 내지 말고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또 꾸준하게 매주 몇 개씩 이력서를 내는 형태로 지금 시간을 버텼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많은 거를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본기에 좀 더 충실하게 하시고 프로젝트를 실제로 하면서 뭔가 만들어 보는 형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인턴 기회도 마다하지 않고 유급 인턴이면 좋겠지만 무급 인턴이라도 하면서 경험 쌓고 또 이력서에 한 줄 올릴 수 있는 기회 만들고요. 또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을 마다하지 않고 잘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전투기를 몰았던 조종사인데요. 이 사람이 격추가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7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했느냐. 결국 너무 단기적으로 잘 될 거라고 믿은 사람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돌아갈 수 있겠지. 그렇게 너무 단기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돌아가지 못하면 낙담해서 살아남지 못했고, 장기적으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일매일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취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세상에서는 곧 잘 될 거라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하고 프로젝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매주 몇 개씩 이력서 꼭꼭 내고 그렇게 일관되게 오랫동안 버틸 생각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네트워크의 중요성이야. 요즘 같은 세상이야말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시간 남을 때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만나는 모임 같은 데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내부 리퍼럴을 받아가지고 이력서 스크리닝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지금 제일 힘든 거는 이력서 스크리닝 단계를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인들에게 도움 요청하는 거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나중에 내 뒤에 오는 사람들 도와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계돼서 오늘 아침에 읽었던 신문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던 신문기사는 뭐냐면은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고 있는 3학년 학생 올리버 우가 여름에 할 인턴십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력서를 456번 냈다는 기사예요. 저도 이제 대학교 4학년인 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데 이 친구가 본인의 경험을 틱톡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고 이게 떠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신문 기사에 이제 인터뷰까지 한 거고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을 발췌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456개의 이력서를 낼 거라고 생각지 않았다는 거고 다만 그 프로세스를 빨리 시작했고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낼 수 있었다.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리젝션이 있었지만 항상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잘 안 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서머리가 있는데 456개의 이력서에서 56번 면접으로 이어졌고 결국 인턴십 하나 잡았다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리젝션이 있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잡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도 여기 한 얘기를 보면은 이 인터뷰 프로세스에 익숙해지면서 덜 긴장을 하게 되었고 또 점점 더 어떤 부분을 내가 보강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한 마지막 조언은 뭐냐면은 네트워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초반에 했던 실수는 뭐냐면은 아무 연고가 없는 곳에다가 이력서를 내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잡 서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라고 하면은 이 네트워크를 더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구직 과정이라는 것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여러분들도 이 젊은 친구가 해준 조언 꼭 새겨드렸으면 좋겠고 그게 오늘 제가 뒤에서 면접 전략에서 또 반복하고 싶은 얘기예요. 다시 면접 전략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공부와 이력서 제출을 병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잘못되면은 마치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완전히 준비가 되면은 그때 이력서를 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런 시간은 절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그때부터 이력서 제출을 병행하는 게 좋고요. 또 이력서를 기분 좋을 때 많이 내고 기분이 다운되면은 안 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규칙을 만들어서 나는 매주 5개의 이력서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그 일관성을 갖고 습관화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곳 혹은 여기 무급이네 여기 인턴이네 그렇게 가리지 마시고 연락이 오는 곳은 무조건 다 면접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면접은 한 만큼 잘하기 때문이고 나중에 좋은 회사와 인연이 닿았을 때 그때 내가 한 번도 면접을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면접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해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 2가지인데 하나는 잡 디스크립션 보고 쫄아서 이력서 못 내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력서 또 잘 써야 한다는 거 그거는 첫 번째 영상 제가 여기 링크 걸어 둘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앞에 그 올리버 우 학생이 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죠. 어차피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은 하나란 말이에요. 99번 실패했더라도 하나만 되면 된다는 그 패기 그리고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사실 이력서 스크리닝을 넘어서 면접 단계에서 실패했다 그러면은 뭐 아쉬움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을 복기해 보면은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서 다음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훈을 얻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커리어를 한 큐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어디가 됐건 빨리 시작해서 돈 벌고 더 좋은 곳으로 옮기면 된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공부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 공부를 위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 이게 길게 보면 커리어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거죠.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조바심이 나고 불안감이 나고 내 친구는 저렇게 좋은 회사에서 빨리 시작했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 거지? 자기 비하로 이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결국 시작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여정을 거쳐서 어떤 곳에서 마무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 결국 인생과 커리어를 길게 보라는 거예요. 다들 오래 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 앞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제가 강조했고 이 올리버 우 학생도 얘기했던 경기가 나쁠수록 내가 아는 지인들 추천을 통해 가지고 이력서 내는 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데일수록 지인들 만나고 도움 요청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 회사의 이름이나 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눈여겨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력서 스크리닝을 넘어서 면접 단계까지 갔다? 내가 아무리 관심이 없고 갈 생각이 없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면접 기회가 주어지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 잘 준비해서 많이 물어보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 잘 대답하고 나중에 복귀해 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괜찮은 곳이구나, 회사의 문화가 좋구나, 그런 곳이라면은 만약에 오퍼를 받았다 그러면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면접관 중에 내 매니저가 될 사람이 누군지 미리 알 수 있으면은 그 사람과 대화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직장 생활의 70%는 내 매니저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좋은 매니저를 만나면은 그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좋은 거를 보고 좋은 행동을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면접 전략 마무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평생 직장이라는 거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업앤다운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업앤다운은 피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에 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고요.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거고, 요즘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지금 잡을 처음 구직하는 신입들 관점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좋게 생각하면 커리어 뒷부분에 겪을 경험을 앞단에서 미리 한다, 미리 주사를 맞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업앤다운이 있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는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 변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 항상 나를 중심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점이에요. 사이클이기 때문에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는 거고 좋아지면 또 나빠지는 거죠. 사실 리먼 사태 이후 너무 오랫동안 호경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싶고요. 언제 이 불경기가 끝날지는 모르지만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습 꾸준히 하시고 이력서 꾸준히 내시고 어떤 기회라도 나에게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보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꾸준함이 어떤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힘들수록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떨어지지? 왜 이렇게 나는 운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은 유체이탈한 느낌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 그럼으로써 자존감 높게 지키고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좋은 날은 올 거고요. 하지만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중요해지겠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